와,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GPT 이미지 업데이트 이후에 정말 미친 사례들이 쏟아졌었는데요. 그 활용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GPT 이미지 활용 사례 20가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열광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번 GPT 이미지 다들 창의적으로 활용하던데 내가 만든 거는 뭔가 조금 아쉽지 않나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수백 건의 이미지를 생성해 보면서 정말 재밌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GPT 이미지 스타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제가 발견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헤매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시간 이상 아낄 수 있도록 오늘 이미지 스타일 40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활용되는 것부터 생각지도 못한 실험적인 활용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보시면은 제가 오늘 활용한 프롬프트 120개를 전부 다 무료로 나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AI 가이드 김희섭입니다. 오늘은 GPT 이미지 스타일 40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스타일은 각 스타일 하나당 최대 3가지의 이미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 3가지는 가장 먼저 전형적인 이미지, 두 번째로는 일상적인 이미지, 세 번째로는 창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40가지 스타일의 초반부에는 현대적인 스타일, 중반부에는 미술 사조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후반부는 실험적인 것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프롬프트 제공까지 전부 다 해드리니까 그것도 잊지 마시고 챙겨가시고 끝까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리치 아트입니다. 글리치 아트는 화면이 깨진 듯한 디지털 오류 효과를 활용한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초상화를 그린 모습, 그리고 커피잔을 그린 모습,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404 에러가 뜨는 석상의 모습을 글리치 아트로 표현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스웨이브입니다. 신스웨이브는 80년대 네온빛의 복고풍 스타일로 이렇게 쨍한 네온 보라색이 특징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디지털적인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거 말고 야자수 아래에서 노래가 틀어지는 모습,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사무라이가 있는 모습을 신스웨이브 스타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팝아트입니다. 팝아트는 밝은 색의 대중 이미지를 활용한 예술인데요. 여기 앤디 워홀이 사용했던 통조림 캔을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 있고요. 그것 말고 기본적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우주비행사의 모습을 팝아트로 표현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래피티입니다. 그래피티는 벽에 스프레이로 그린 자유로운 그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용을 그래피티 스타일로 벽에 그린 모습, 그거 말고 카페 그림을 벽에다가 그린 모습, 마지막으로 인공위성까지 그래피티로 표현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코믹북, 만화책 스타일입니다. 이 코믹북 스타일은 우리가 흔히 보는 미국 만화 그림체인데요. 말풍선과 굵은 윤곽의 만화 그림이 특징으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슈퍼히어로들이 싸우는 모습, 그거 말고 캐셔의 아주 일상적인 모습, 마지막으로 레이저로 팬케이크를 굽는 할머니의 모습까지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르데코입니다. 아르데코는 금빛과 기아 문양이 돋보이는 장식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검은 바탕에 금색으로 칠해진 이런 양식을 아르데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이미지고, 그 다음으로 기차 티켓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한 걸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르데코 스타일로 우주비행선이 출발하는 모습을 디자인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인상주의입니다. 인상주의는 빛과 색을 모호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 보시면 해가 뜨는 모습을 인상주의로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에서 다 같이 피크닉을 하는 모습, 마지막으로는 공항에 있는 모습을 인상주의로 표현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수파입니다. 굉장히 강렬하죠. 이렇게 과감한 색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화법을 야수파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야수파의 경우에는 이렇게 절벽을 표현한 모습, 다음으로 시장의 모습을 야수파 스타일로 표현한 것, 마지막으로 밤하늘에 별이 떠 있는 모습을 야수파 스타일로 표현한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홉 번째 스타일은 추상표현주의입니다. 추상표현주의는 역동적인 붓질과 즉흥적 제스처로 나만의 감정을 추상적으로 표현을 한 미술 사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의 추상성을 표현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빌딩들을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음악을 추상표현주의로 표현을 하면 이런 형태가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10번째 스타일은 오바트인데요. 오바트는 기하학적인 패턴과 반복을 이용해서 시각적인 착시를 유발하는 미술입니다. 이것만 봐도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아래로 내려가서 또 다른 것들을 보자면은 이렇게 선들을 활용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음영을 줘서 입체감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묘주의입니다. 이 그림 익숙하시죠? 작은 점들을 모아서 색 혼합과 명암 표현 등을 구현한 19세기 후반의 회화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점묘법으로 그린 그림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 그림이고, 이거 말고 일상적인 커피, 그거 말고는 은하수도 이렇게 아름답게 점묘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바로크 양식입니다. 극적인 명암 대비와 화려한 장식을 역동적 구도로 강렬하게 표현한 17세기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씻어먹고 거기 안에서 인물만 보인 이런 양식들을 확인하신 적 있으시죠? 이런 게 바로크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음식을 바로크 양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계 문명을 바로크 양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주의는 감정, 자연, 영웅적 모티브를 강조를 하고 상상력에 중점을 둔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의 예술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거 말고 낭만주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연 앞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우주선을 낭만주의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조금 색다른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셀아트입니다. 이제 귀여운 테마로 들어왔는데요. 복셀아트는 3D 공간에서 작은 정육면체 단위로 오브젝트를 쌓아 올린 디지털 그래픽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마인크래프트 같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셀아트로 집을 그린 것, 복셀아트로 트럭 장터를 그려낸 것, 복셀아트로 아주 예쁜 고래 그림을 그린 것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소메트릭 픽셀, 그러니까 등축 픽셀입니다. 등축 픽셀은 어떤 것이냐, 픽셀 아트의 등각투영, 이렇게 45도에서 보는 느낌으로 3D 느낌을 내는 2D 그래픽 기법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게임 그래픽 같은 이미지를 하나 볼 수 있고요. 이거 말고 굉장히 타이쿤 그림 같은 빨래방 이미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둥둥 떠다니는 네온 스시집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벡터 플랫 2.0입니다. 벡터 플랫의 경우에는 평면적인 벡터 이미지에 미니멀한 그래픽하고 부드러운 색상을 활용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뭔가 노션 같은 느낌이죠. 이런 기업 이미지, 혹은 일상적으로 산책하는 이미지, 혹은 이렇게 앱 화면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으로 확인할 거는 페이퍼 컷 스타일입니다. 페이퍼 컷은 여러 겹의 종이를 오려서 입체감과 레이어 효과를 연출하는 아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쁘죠? 이런 식으로 달빛 아래에 있는 사슴을 연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도시에서 활기찬 기상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거 말고 아쿠아리움 혹은 바닷속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수 아트입니다.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실과 스티치를 이용해서 천 위에 섬세한 이미지나 패턴을 수놓아서 표현하는 표현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꽃을 자수 아트로 확인할 수가 있고, 말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 혹은 이렇게 은하의 이미지를 자수 아트로 활용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9번째 스타일은 플루이드 아트, 아크릴 푸어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크릴 물감을 섞어서 캔버스 위에 부어서 흐름을 만든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굉장히 바다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거 말고 마치 커피 같다 할까? 이런 이미지도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우주가 나오죠. 우주 이미지도 플루이드 아트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0번째는 리노컷인데요. 리놀륨 판에 조각 칼로 디자인을 새겨낸 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굵고 대비감이 있는 선이 특징이고, 이런 식으로 부엉이를 그린 그림, 혹은 시장 장터를 그린 그림, 마지막으로 로켓을 그린 그림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21번째는 흑백 누아르인데요. 흑백 누아르는 흑백으로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탐정 같은 분이 비가 오는 거리에 있는 이런 전형적인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그거 말고 이렇게 식당 종업원이 식당을 청소하는 모습을 흑백 누아르로 아주 드라마틱하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오브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흑백 누아르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냥 음악 악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렬하게 드라마틱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22번째는 적외선 사진입니다. 적외선 사진은 이렇게 적외선 필터로 촬영한 모습을 이렇게 모사를 한 건데요. 굉장히 낙선 색감이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벚꽃길을 적외선 사진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피크닉 사진을 적외선 사진으로 표현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기묘하게 사막에 코끼리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적외선 사진으로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23번째는 동화 수채화인데요. 부드러운 수채색 느낌으로 동화 속 느낌을 구현을 합니다. 2% 받는 돛담배를 타고 있는 토끼를 이런 식으로 그려본 사진이 있고요. 다음으로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드는 그림, 마지막으로 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달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볼 24번째는 캘리그라피입니다. 캘리그라피는 아름다운 글씨선으로 그림처럼 글자를 그린 건데요. 할몬이라는 글자를 캘리그래피로 한번 그린 것, 다음으로는 식료품을 캘리그래피로 그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과, 빵, 우유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별거 없는데 되게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와, 이거 보고 저 좀 놀랐는데, 피닉스, 그러니까 봉황인가요? 그거를 한자로 캘리그래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하려면 정말 어려운 창의적인 활동인데 GPT는 뚝딱 잘 해내죠. 25번째는 목판화입니다. 목판화는 나무에 새겨 찍은 굵고 투박한 무늬의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목판화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를 그려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장터의 모습을 목판화로 그려낼 수도 있고, 현대적으로 로켓을 쏘는 모습도 목판화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르누보입니다. 아르누보는 곡선하고 식물 문양이 흐르는
당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고 환상적인 스타일을 보여주는 그런 양식입니다. 보면 한 여성과 꽃과 함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 말고 이름 없는 카페의 모습도 아르누보로 디자인을 했죠. 마지막으로는 기타랑 공작새가 같이 있는 모습을 아르누보 스타일로 디자인을 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7번째는 큐비즘입니다. 큐비즘은 대상을 여러 면으로 잘라서 재조합한 그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타와 와인의 모습을 큐비즘으로 표현한 사진이 있고요. 다음으로 신문과 커피, 아침에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큐비즘으로 표현한 모습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주인의 모습을 큐비즘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수묵화입니다. 수묵화는 먹으로 그린 여백에 있는 동양화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있는 건 그렇게 여백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한번 보시면은 참새와 대나무를 수묵화로 그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렸다고 보기에는 너무 디테일하고 멋진 그림이 나오죠. 다음으로 주전자의 모습을 수묵화로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수묵화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동양용을 메카 스타일로 만들어서 수묵화로 그려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죠. 다음으로 치비 스타일입니다. 치비는 머리가 크고 몸이 작은 아주 귀여운 캐릭터 모습을 표현을 하는데요. 보시면 딱 알겠죠? 이런 것들을 치비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아지 그림 말고도 뭐 업무를 보고 있는 고양이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마시멜로를 구워 먹고 있는 드래곤의 모습도 치비 스타일로 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스타일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스타일입니다. 이걸 뭐 스타일 하나라고 보기보다는 세계관 자체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황폐한 미래 세계를 뭐 어두운 색으로 묘사를 한 건데,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만 줄 수 있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황폐화된 도시를 혼자서 걷는 모습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아니면 식물이 자라고 있는 아주 낡은 폐건물도 그려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물들이 전무한 도서관의 모습을 포스트 아포칼립스 느낌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드라트입니다. 두드라트는 간단한 낙서처럼 그린 자유로운 선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노트북에다가 뭐 몬스터들이 있는 그림을 두드라트 형식으로 그린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아주 귀엽죠? 이런 거 말고도 일상적으로 뭔가 출퇴근하는 모습을 두드라트로 표현한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라트로 세계 지도를 그려놓은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북미,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보이죠. 사람이 그리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AI는 정말 빠르게 해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포토리얼리즘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활용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실사입니다. 사진처럼 아주 세밀하게 그린 극사실화를 이야기를 하죠. 오토바이의 모습을 포토리얼리즘으로 그린 모습. 다음으로는 버터가 올라간 빵을 포토리얼리즘으로 그린 모습. 와, 정말 사실적이죠. 마지막으로는 심지어 이런 것도 되는데, 거미줄 위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걸 포토리얼리즘으로 표현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면은 다 거의 비슷한 도시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진짜 실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8비트 픽셀입니다. 8비트 픽셀 게임처럼 이렇게 큼직한 픽셀 아트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게임 속 한 장면, 슬라임하고 용사가 싸우는 모습을 픽셀 아트로 나타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거 말고 일출을 8비트로 표현해낸 것, 마지막으로 문어 요리사를 8비트 픽셀 아트로 그려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건 로우폴리입니다. 로우폴리는 면수를 줄여서 단순화한 3D 모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여우 그림을 다각형이 합쳐진 것처럼 표현을 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걸 로우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우폴리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게임의 느낌이 나는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이렇게 실제 있는 것 같은, 실제 미니어처로 만든 것 같은 모습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차를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려냈죠. 그리고 이렇게 동화적인 아트도 로우폴리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 35번째는 프랙탈 아트입니다. 프랙탈 아트는 반복되는 수학적 패턴으로 만든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정말 정신없는 현란한 이미지, 아니면 나뭇가지를 프랙탈 아트로 표현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의 모습을 프랙탈 아트로 표현을 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키델릭입니다. 아까보다 한 걸음 더 왔는데요. 환각 같은 화려한 색과 무늬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환각 어떤 거를 먹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 그려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버섯을 사이키델릭 아트로 표현을 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장터의 모습을 사이키델릭 아트로 표현한 것, 마지막으로 우주에 호랑이가 서핑을 하고 있는 정신없는 그림도 사이키델릭 아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위어드 코어입니다. 위어드 코어 좀 무섭죠? 이렇게 낯설고 오묘한 이미지
이미지의 조합으로 만든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당장 도망쳐야 될 것 같은 탈출구의 모습, 아니면 굉장히 낡은 놀이터의 모습, 마지막으로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마트의 모습도 보이죠? 빨리 넘어가죠. 다음으로는 플루이드 아트입니다. 플루이드 아트는 물감 흐름이 만든 자연스러운 무늬를 아트로 표현을 한 건데요. 보시면 밤하늘을 플루이드 아트로 표현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이것 말고 라떼에다가 우유를 뿌리는 거를 플루이드 아트적으로 표현을 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계 지도를 플루이드 아트로 표현한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너무 창의적이고 예쁘네요. 39번째는 우키요에입니다. 우키요에는 뭐냐면은 에도시대 일본 목파나 스타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 좀 아시죠? 아주 갈고리 같은 배를 집어삼키는 이미지, 이런 거를 우키요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일본의 근대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주의 모습도 우키요에 스타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0번째는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경우에는 색유리 조각을 이어서 만든 빛나는 그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불사조 그림을 스테인드 글라스의 형식으로 표현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말고 이제 커피도 스테인드 글라스로 표현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첨단 도시의 모습도 스테인드 글라스로 표현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구독자 중 한 분께서 제 무료 자료를 받아가지고 진심으로 정말 고맙다라는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보면서 정말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누군가는 이걸 보고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정보가 더 많이 퍼져서 많은 분들이 AI로 자유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들여서 댓글까지는 아니더라도 1초만 들여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더 빠르고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댓글에서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프롬프트도 전부 다 무료 나눔하니까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의 40가지 이미지 스타일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이미지 스타일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가 AI로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가이드 김희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